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어제자 유가증권 시장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위스콤이 이제 친인척이신 성함이 군형님께서 이렇게 계속 장려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대 주주등 수 주식 변경 신고서가 있었는데 계속 장려 매수를 하면서 계속 해오신 거 한번 봤는데 이게 3월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친인척인 이 진욱님께서 또 이때도 장려 매수를 하셨었고 또한 또 군형님께서 3월 16일, 17일 이때도 장려 매수를 하셨고 회장님께서도 1월에 계속 장려 매수를 하셔서 뭔가 친인척들과 회장님께서 뭔가 사고 계셔서 뭔가가 있나 한번 궁금해서 이거 원픽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전선용, 자동차 내장용, 건축 자재용, 일반 생활 가전용에 사용되는 PVC, PE 및 고기능성 수지 컴파운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또한 LG화학의 ABS, EP 등 제품 제조 및 LSMMA의 PMMA 등 제품 제조를 위탁받아서 인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또한 종속회 회사는 LG화학의 ABS, EP 등 제품 제조를 위탁받아서 인가공 사업을 하고 이런 회사들입니다. 매출 비중은 PVC 컴파운드 같은 제품에서 한 70%, 인공호흡 착색 가공 쪽에서 21.88%,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 소액은 한 419억 정도이고, 코로나가 좀 터지고, 이때 최고 한 6,900원 정도까지 갔었으나,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해서 2,700원, 이 정도의 매출입니다. 매출액은 2018년 1,119억에서 1,257억까지 지금 늘었고, 그 다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이었는데, 이번에 한 7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4억이긴 한데, 또 뭔가 이렇게 계속 하신다는 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가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 내용이 있으려면은, 이 컴파운드나, 이 PVC, 이런 관련된 제품들에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학회사라서 제가 팔로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어쨌든 뭔가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SK케미칼에서 골관절염 치료제의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SKCPT라는 가칭이었는데, 먼저 이 SK케미칼은 이 관절염 천연물 의약품인 조인스로 입질을 다질 수 없는데, 이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제를 선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은 인천 삼성 시험을 승인받아서 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임상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세레블렉스라고 이런 대조약으로 진행했고, 약 84일간 투약해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는데,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조인수적인 매출액은 450억 수준이었고,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인수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인 개량 신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이 졸레어 바이오시뮬러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효 안정성이 확인이 되었고,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에 기존의 치료 옵션보다 개선된 임상 이익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치료 비용으로 인해 높은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돼서 또 일부 환자의 경우에 치료 접근이 제한됐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시스템에 저성적인 부담을 초래했었는데, 오리지널 제품이 승인받은 이 모든 전증에 대해서 허가 획득을 계획하고 있고, 또 보다 많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의료보험 시스템의 재정 부분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의 이런 주가를 또 봤을 때도 코로나 때 한 36만 원, 이 정도였던 반면에 지금 16만 이렇게 좀 내려왔고, 어느 정도 요즘은 이 셀트리온도 많이 안 보고 좀 바이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준비했고요. 이번에 인선 ENT가 발표 공시한 게 있었는데 27% 매출을 담당하는 그 공장이 잠시 중대가 됐는데 중단 사유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55조 1항 그리고 2항에 따른 중지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인데 중대재해라는 게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당연히 뉴스에 나왔겠거니 해서 검색해봤는데 뉴스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고 혹시나 이제 과거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뭐 뉴스에 안 나고 중대재해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여지가 크지 않나 해서 앞으로 팔로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날 동시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한 개가 신사업 M&A를 위한 특수목적 회사인 이제 SPC를 IS동서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인선 ENT에 줬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평가액은 더 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 폐기물 재생과 관련된 거를 투자 목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과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투자자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TX AI, CLP 글로벌 등 여러 회사들이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간이니까 GTG 웰니스, C-스윅, G9 제약까지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원픽 기업인 DAP라는 회사입니다. DAP 같은 경우에는 뭐 타법인의 출자증권 취득 결정했는데 원래는 7월에 할 거를 땡겨서 4월에 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전 단순히 생각했는데 7월에 줄 거를 회사를 사는 건데 4월에 준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보시면 100억을 내야 되는데 100억을 빨리 가져와서 주는 거 아닌가. 그럼 이 회사는 좀 자금 여력이 좋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고요. 이제 유상증자 납입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취득을 해서 최대주주가 되고 이 인수하는 회사가 항공사인데요. 에어로케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21년 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어 혹시나 아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다가 회사를 매각한 것 같은데 보면 실제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이게 거의 풀카파한 거고 항공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 안 좋을 때가 있었지만 항공기가 한 개밖에 없고 레깅이 좀 데이터가 조금 늦게 나오지만 팔로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지금 시총이 뭐 600억 정도였는데 이 한 몇백억 훨씬 추가되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찾아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게 계속 꽉 차서 돌아가는데 청주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신 또 비행기를 추후 한 2년 동안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상황이 좋을 때는 90몇 프로 이제 업계의 거의 최고로 고객 유지를 계속 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월 10일자 임원 및 대량부유 공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후성이고요. 이제 후성은 이제 냉매 2차전지 소재, 뭐 무기물 화물, 반도체 특수가스 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3일 날에 637억 정도를 이제 회장님께서 총괄 부회장님께 이제 수증 이렇게 증여하려다가 이제 증여 취소를 하셨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가 찾아본 거는 김용민 총괄 부회장님이 지금 현재 22.29%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어쨌든 이 그룹을 이렇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지주사인 후성홀딩스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후성홀딩스의 지분은 아직 김근수 회장님이 79.98% 들고 있고 김용민 부회장은 9.4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계열사인 뭐 한국내화랑 퍼스텍도 김용민 부회장이 2대 주주인 상황이라서 네, 이거는 이제 여기는 한국내화, 그 다음에 여기가 퍼스텍인데요. 승계를 위해서는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코넥스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UI UX 개발 솔루션 업체인데요. 이 회사에서 기업 설명회 개최 결과 공시가 있었습니다. 4월 27일자에 이제 상장 예정인 회사이고요. 이 주요 사업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하고 이제 사용자 경험 UX 개발 솔루션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 정보화 쪽 시스템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사업으로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21년도 매출액을 보면은 230억에서 영업이익 15억 정도 나오고, 22년도에는 270억에서 영업이익 74억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대학 정보화 시스템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22년도 OPM을 보시면 27.5%입니다. 이제 매출 원가율 20년 대비해서 77.8%에서 52%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특히 이제 보자면은 EX 이제 빌더 6라는 국내 UI 툴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대형 금융 사업의 당사 제품을 이제 선정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교육부주 초중고 학사 관리 시스템 나이스에 당사 제품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8억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경쟁사 대비 인력도 5분의 1 수준으로 되게 판관비 쪽에서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자, 23년 12월 말 기준 수주잔고를 보자면은, 23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80% 수준을 이미 수주잔고를 채웠고, 정부 정책 같은 건 솔루션 증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이제 매출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고객들도 이제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이제 금융사 같은 이제 좀 굵직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었고, 지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경쟁력으로 보자면은 SSPL이라고 이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레고처럼 작은 단위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걸 조립을 하면 큰 이제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하는 원리입니다. 상장은 할 것 같은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법인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포커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자산운용사라서 한번 작년 수익률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에 현금을 사용을 하셨는지 현금이 줄어들었고, 보시면 집합투자증권이랑 복합금융상품의 비중이 커져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전략이 이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기보다는 이제 비상장, 그 다음에 아니면 내장인 채권 같은 경우나 IPO 같은 것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보고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봤을 때는 현재 작년에는 이제 유가증권이랑 이제 기타 회사채, 그 다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464억을 투자해서 한 5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상장된 그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5억 손실이면 선방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 파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대구에 있어서 한번 봤는데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이 대구 이고 이제 여러 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본 제조 공장 이제 본사가 대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떡보이 하루라는 곳에 떡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떡보 하루를 해서 떡을 파는 그런 회사인데, 뭐 나중에 이 제품을 이제 드셔보실 때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